자, 오늘 이제 기말 첫 번째. 자,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방어작용이라고 돼 있거든. 방어작용. 방어작용이라는 자, 방어작용. 방어작용은 기관계에서 무슨 계에 속하냐, 준범아? 방어작용은 어디 계에 속해? 이거 맞추면 돼, 인정. 어디게? 그러니까 순환계도 아니고 소화계도 아니고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기관계 통합적 작용에서 기관계 그 내용에서 배웠던 게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배웠지? 그 다음 단원이 뭐였냐? 신경계 배웠잖아. 신경계 전도와 전달, 그 다음에 신경계를 배웠어. 그 다음 단원이 뭐냐면 항상성 조절. 거기는 무슨 계인지 알아? 호르몬? 호르몬 배운 사람이 여기 한 명밖에 없는데 거기 무슨 계인지 알아? 혹시 호르몬은? 이것도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그건 내분비계라고 해. 자, 그러면 이제 방어작용은 무슨 계일까? 여기는? 자, 이것도 이제 들어보면 이해는 될, 이걸 면역계라고 합니다. 면역계. 이제 면역계라고 해. 그래서 기관계 이제 대부분의 이제 마지막 파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성은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해줄 테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방어작용 이쪽 면역계를 이제 수업으로는 다 충분히 끝내주고 이제 혈액형 문제풀이까지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할 거거든. 그래서 자, 봅시다. 방어작용 얘들아. 자, 1번. 자,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와 뭐 질병의 구분 이렇게 돼 있죠. 자, 우선 첫 번째는 자, 이거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1페이지 밑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감염성 질병이 있고 비감염성 질병이 있어. 자, 요 뜻은 뭐냐면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을 나눌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나누면 되냐면, 야, 선생님이 당뇨병이야. 아니, 내가 당뇨병인 건 아니고 가정을 해서, 야, 선생님이 당뇨병인데 승현아, 네 옆에 선생님이 가면 네가 뭐 불편한 거 있어? 불편한 거 없지. 이게 바로 뭐냐면 비감염성 질병이야. 그러니까 감염이 안 된다는 얘기지. 옆 사람이 뭐 당뇨병이든 선생님이 생맹이야. 어쩔 TV? 그치?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코로나야. 치사율이 50%인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꺼려지잖아. 감염성이니까. 그러니까 감염이 되는 질병이 있고 비감염성이 있는데, 주로 이제 비감염성 질병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주로 이제 유전병입니다, 다. 물론 100% 유전병은 아니야. 고혈압이야라고 해도 상관없어. 고혈압도 질병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비감염성 질병이라고 하고, 감염성 질병은 뭐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냐면 여기 나왔지. 설명에 병원체라고 나와 있어요. 병원체. 자, 병원체의 뜻이 뭔지 알아? 병원체의 뜻은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물질을 위해 병원체라고 해. 자, 우선 이제 질병을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눠 놨고, 여기서 자, 두 개로 나눠 놨고, 자, 올라가 볼까? 자, 이제 이 병원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병원체가 총 몇 개가 있냐면 5가지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우리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물체가 총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세균이야. 자, 옛날 선생님이 설명한 적은 있어. 여기 말하는 이 세자는 무슨 세자냐? 자, 옛날에 한번 얘기했는데 저 세자가 무슨 세자야? 저 세가 작을세, 가늘세 그런 뜻이잖아.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세균은 그러니까 가늘어서 눈에 보여, 안 보여? 그렇지. 이게 되게 중요해. 눈에 안 보이면 뭐가 없냐면 핵이 없어. 단세포야. 자, 이게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는 이게 사실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야.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암기시키려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용어. 눈에 안 보이면 다 뭐냐면 여기 나와 있지. 핵이 없는, 자, 원핵이라는 뜻의 얘들아, 원은 무슨 뜻이니? 하나 있다는 뜻의 원은 아니야. 원이 영어로 원이 아니라 어떤 세포라고? 이렇게 뜨죠. 원시적인 핵이야. 그건 핵이 아닌 거지. 자, 원래 이름 자체는 핵양체라고 해서 그냥 핵의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냥 퍼져 있어요.
그냥 퍼져 있는 물질인데 원시적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걸 원핵생물이라고 하는 거야. 원시적 핵을 가지고 있는 원핵생물. 자, 눈에 안 보이면 핵이 없어. 당연히 핵이 없으면 뭐도 없냐? 핵막도 없는 거야. 핵이 없으면 핵막도 없는 거. 자, 이게 뭐 분열법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분열법은 뭐냐? 그냥 쪼개지는 거야. 뭐 암컷, 수컷 그런 개념이 없이 그냥 뭐 분열법, 이분법, 뭐 출합법 이런 식으로. 자, 모양에 따라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구균이 있고 얘들아, 간균이 있고 나선균이 있습니다. 세균의 모양은 세 가지. 구균, 구균. 자, 구 모양이 있고 간균은 막대기 간자 써가지고 막대기 모양. 그 다음에 나선균 뭐 이런 게 있죠. 뭐 대부분 인체에 무해하다 뭐 이런 거 그냥 읽어만 봐도 되고. 자, 실제로 이제 세균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요게 중요하죠. 자, 실제로 뭐가 세균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저걸 설명하기 전에 선생님 하나만 더 추가를 해줄게요. 자, 세균은 세포벽을 갖습니다. 물론 세포벽의 이름을 외워도 되고 그렇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뭐라고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세포벽 이름이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해요. 자, 요거 이름이 바로 세균의 세포벽이죠. 자, 우리는 식물이 세포벽을 가지고 있다는 걸 중딩 때 배우지 않았니? 그래서 이거 학교에서 배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만 언급되는 게 아니라서. 자, 세균은 특별히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펩티도글리칸. 그리고 이 세균을 치료하는 약을 뭐라고 하냐면 항생제라고 해요. 항생제. 많이 들어봤지? 항생제 많이 먹어봤어. 뭐 항생제가 남용이 되면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세균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 항생제가 듣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이제 제일 나중에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자, 여기 한번 봐볼까?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세균에 속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 자, 뭐가 세균인지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 그러면 세균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그 이름 뒤에 균을 붙이잖아. 그러면 왠지 어울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결핵균이야. 시험에 잘 나오죠. 결핵균. 그 다음 폐렴균. 자, 그 다음에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나오면 틀리기 쉬운 거. 혹시 너희들 탄저균 들어봤어? 탄저병을 일으킨 탄저균. 되게 위험한 건데 탄저병. 자, 그 다음에 파상풍. 잘 안 헤어지는 거거든. 이거 중요하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것도 적어주세요. 콜레라도 균이야. 콜레라균. 자, 요 세 가지 체크해줘. 첫 번째, 잘 안 나오는데 가끔씩 나오면 틀리기 너무 좋아. 이게 세균이야. 자,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이따 마지막에 선생님 설명해 줄게. 세균의 종류를 쓰시오. 절대 그렇게 안 나와, 유치하게. 알겠지?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올 건지 마지막에 선생님 설명을 해줄게. 이게 세균입니다. 특별히 이게가 이제 뭐 대표적으로 대장균이죠. 핵이 없어요. 동그라미 핵이 없어. 그 다음에 이거 자체가 단세포.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 단세포는 뭘 못해? 생명현상의 특성 중에서 발생과 성장을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세포 분열을 통해서 발생과 성장을 하는 건데 얘는 세포 분열을 하는 순간 뭐가 되냐? 여기 나왔잖아. 분열법이라고 하는 생식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생식. 자, 세균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이러스. 우리 바이러스 배웠네. 자,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고 세포도 아니고 분열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 뭘 못한다고 했지? 뭐 스스로 뭐 못한다. 여기서는 이제 잘 물어보진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비세포 구조고 세균보다 어떻다? 엄청 작다. 세균보다 작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숙주 안에서 증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여기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니? 항바이러스제라고 하죠. 항바이러스제. 자, 너희들이 병원 가면 항생제를 처방을 받지? 감기 걸려도 항생제라고 하지만 실제로 감기는 바이러스라서 항생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뭐라고 해야 돼? 항바이러스제라고 해야 돼. 근데 우리 보편적으로는 항생제라고 말을 쓰죠. 항바이러스제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중요합니다. 자, 뭐가 바이러스인지. 자,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감기 바이러스, 독감, 코로나 이거 다 바이러스야. 그 다음에 HIV.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가 바이러스야. 에이즈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얘기해 줄게. 얘네들처럼 탄저병, 파상풍, 콜레라 다 세 글자네. 자, 바이러스 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살짝 너무 춥지 않냐? 아니면 말고. 자, 요거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바이러스 얘 뭐가 있냐면 어릴 때 걸리는 바이러스가 있어야 돼. 어릴 때 걸리는 질병. 자, 어렸을 때 걸리는 질병을 자,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돼.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가 있어요. 자, 어릴 때 걸리는 질병이 뭐가 있냐면 여기서 써볼까? 첫 번째, 홍역이 있습니다. 홍역 어릴 때 걸려. 두 글자야. 자, 세 글자 한번 더 적어볼게요. 세 글자가 뭐냐면 천연두가 있어요. 다른 말로 수두라고도 하고 천연두, 수두. 자, 그 다음 네 글자. 애들이 마비가 걸려. 그걸 뭐라고 하니? 그렇지. 소아마비라고 하는 거야. 소아마비. 다 애들일 때 걸리는 거. 자, 이 세 가지가 다 바이러스야. 자,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이렇게 외우면 조금 더 외우기 편하지. 바이러스. 이거 다 언제 걸려? 어릴 때. 저는 안 걸렸는데요 라고 하지 마. 왜냐면 우리 예방주사를 다 백신을 맞아서 그냥 건너간 사람 주고 선생님도 아직도 기억이 나. 트라우마로. 트라우마까지는 아니고 홍역 걸려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 근데 너희들 그건 알지? 백신을 맞아도 걸릴 수 있어. 독감 주사 맞았는데 독감 걸릴 수 있듯이. 이제 대신 이제 어떻게 걸리냐면 가볍게. 선생님도 뭐 주사는 다 맞았겠지만 홍역 걸렸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나. 되게 힘들었던 기억.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가 이제 바이러스였습니다. 자, 아까도 다시 한번 얘기했듯이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누가 세균이고 누가 바이러스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희들한테 뭐 어떻게 나오냐면 콜레라가 세균이냐 바이러스냐 이거를 구분을 못하면 문제 자체 답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좀 주의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먼저 얘기할 거랬다. 자, 세균이 있죠 얘들아. 그 앞에 세 자를 빼. 그럼 뭐가 돼? 4번 균이 나왔죠. 자, 균은 세 자가 빠졌기 때문에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겠지? 맞잖아. 보일 거 아니야. 진짜 실제로 보여. 그럼 보이는 거는 뭐가 있다고? 핵이 있다고. 그럼 원핵 생물은 핵이 없는 원시적인 핵을 가지고 있다 해서 원핵이지만 핵이 있는 애들을 이제 이름을 뭐라 그래? 핵이 있는 애들을 진핵 생물이라고 하죠. 그럼 실제로 이 질병은 보입니다. 대표적인 균. 대표적인 균은 뭐가 있냐면 버섯? 아니. 버섯 곰팡이야. 그 곰팡이가 바로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무좀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럼 무좀이 보여 안 보여? 아니, 무좀 걸린 발 보여 안 보여? 아, 더럽잖아. 눈에 보이잖아. 아, 깨끗한 발인데 무좀 걸렸다 할 수 있어? 그치. 눈에 보이는 거니까 얘는 진핵생물이야. 그래서 보이면 진핵이고 안 보이면 뭐다? 원핵생물이다. 그래서 무좀 걸린 발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무좀은 균이야. 외워야 돼. 무좀은 균이고 눈에 보이니까 진핵생물이다. 자, 3번으로 가볼까? 3번은 무슨 생물? 가장 생소하지. 원생생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생생물의 대표적인 예를 먼저 봐봐. 말라리아 뭐라고? 자, 어떤 책에서 말라리아 병원체라고도 나오는데 말라리아 병원충입니다. 현서가 저 충자가 무슨 충자야? 충성왕밀 충이라고 하지 말고 저 무슨 충이야? 맘충 무슨 뜻이야? 그렇지 벌레지 벌리. 아이씨 좋은 말 써야 되는데 맘충은 좋은 말이 아니잖아. 미안해. 또 무슨 충이 있어? 너희들이 쓰는 말 중에서 맘충 말고 또 무슨 충이 있어? 그런 말 안 쓰는구나. 되게 착하구나. 무슨 충? 설명충. 좀 짜증나는데 듣자마자 좀 짜증나는데 설명충이래. 되게 말이 많은 애들을 얘기하는 거 봐. 일일이 다 설명하고. 설명충. 야, 이 벌레충이야 이게. 자, 지금 선생님 얘기하려고 하는 이 벌레충자 말라리아 병원충. 이 충은 벌레는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지. 보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슨 생물이야? 진핵생물이야 얘는.
말라리아 병원충은 진핵생물이야. 혹시 너희들 말라리아는 누가 옮겨? 그렇지, 모기야. 모기 피해자야. 모기를 매개체로 하는 거지 모기가 병원체는 아닙니다. 얘는 모기가 매개체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기도 숙주고 사람도 숙주야. 말라리아가 먼저 모기한테 침투를 하고 말라리아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물면 그 말라리아가 우리한테 감염이 되는 거야. 알겠죠? 우리나라, 야, 얘들아, 우리나라에는 말라리아가 있냐, 없냐? 말라리아 있어, 없어? 어디에 있어? 아니야, 이거 물어보는 거야. 자, 채영아, 너는 말라리아를 이제 볼 일이 없어. 그러니까 뭐,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살아가면서 말라리아를 특별히 필리핀에 가지 않는 한, 장기간 있지 않는 한 상관없어. 여기 있는 남자애들은 말라리아하고 접할 일이 좀 있지. 말라리아 어디 있냐면, 저기 DMZ 있잖아. 휴전선 근방에 가면 거기 말라리아 있대. 그치?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근무를 가거나 아니면 자대 배치를 받는 경우는 말라리아 주사를 맞고 들어간다 하더라고. 선생님 그쪽에 근무를 안 해봐서 말라리아 주사를 맞아본 적은 없지만 거기 가면 다 있대. 희귀한 동물도 있고 멸종동물도 있고 뭐 기본 뭐 고라니 멧돼지 그런 기본이야. 선생님도 군대 가서 처음으로 본 게 뭐냐면 그 뭐 쪽제비 그런 거 있잖아. 딱 보면 쪽제비처럼 생겼어. 그냥 머리는 되게 작고 그냥 꼬리는 엄청 길고 뭐 그런 것도 많이 보고 기본 뭐 사슴 진짜 고라니 뭐 그런 것도 많이 보고 뱀은 기본이야 얘들아. 뱀도 진짜 기본이고 별의 별거를 많이 봤는데 말라리아 꼭 안 봤으면 좋겠어. 니들 말라리아 걸리면 몇 대겠지. 근데 주사는 맞는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DMZ 독수리도 있고 거기 뭐 다 있대잖아. 완전 세렝게티야 DMZ는. 자, 어쨌든 이게 뭐 아프리카 수면병도 있죠. 가끔씩 나오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아프리카에서 걸리는 수면병. 이거 걸리면 자요.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어때? 영원히 자. 자다 그냥 영원히 자는. 치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다 대표적으로 이제 원생생물이 이제 되는. 자, 지금 이제 질병 4가지 했다 얘들아. 그 4가지가 첫 번째 세균, 원핵생물, 그 다음에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바이러스. 그 다음 2가지. 원생생물, 진핵생물, 균, 진핵생물. 자, 마지막 5번째로 한번 해보자. 자, 마지막 5번째가 자, 여기 보면 변형 플라이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형 플라이온. 변형 플라이온. 자, 변형 플라이온. 자, 5번째로 유일하게 아예 물론 바이러스도 생명체가 아니지만 얘는 생물이 아닙니다. 자, 프라이온을 이렇게 써요, 얘들아. 프라이온. 자, 프라이온. 혹시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지? 프로틴의 뜻이 뭐냐? 프로틴의 뜻이 뭐야? 단백질이야, 단백질.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 유래한 거거든. 그러니까 프라이온은 단백질을 얘기를 하는 건데 뭐를 구성하는 거냐면 실제 우리 몸 안에 있어. 자, 우리 몸 안에서 신경계를 구성하는 프로틴, 단백질을 전부 다 프라이온이라고 해. 근데 그걸 우리 무슨 프라이온이라고 하냐면 당연히 정상 프라이온이라고 하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프라이온은 변형된 프라이온이야. 그럼 얘가 어떻게 질병을 일으키냐면 사실 얘 5번이 되게 무서워. 근데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얘는 생명체가 아니고 그냥 단백질이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단백질은 열을 가하거나 뭔가 하면 다 변형이 되는데 얘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변형 플라이온이 만약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 자,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지는 얘기를 해줄게. 얘가 우리 몸에 딱 들어오잖아. 그러면 우리 신경계를 구성하는 정상 플라이온하고 접촉을 해요. 그러면 접촉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걔네들이 다 변형이 돼버려. 그러면 우리 신경계가 다 파괴가 된단 말이야. 자, 그 대표적인 질병이 뭐냐면 광우병이 그렇습니다. 자, 광우병 들어봤지? 저 우자가 무슨 우자인지 알잖아. 소가 미치는 병이 아니라 소가 걸리는 병인데 실제로 소가 미치는 건 아니고. 자, 광우병이 걸리면 소의 증상이 어떻게 되는지 아냐? 소가 너희들 갓 태어난 송아지들 어때? 일어서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막 일어서려고 노력하잖아. 근데 다 큰 소가 자빠져. 일어서지 못하고 계속 넘어. 왜냐하면 신경이 다 파괴가 돼가지고. 소가. 그래서 나중에 죽잖아.
그래서 이제 그 해부를 하잖아. 뭐 사람 같은 경우 뭐 해부를 딱 하면 뇌가 신경계잖아. 그게 다 프라이온인데 그게 푸석푸석 해가지고 다 파괴가 돼 있어. 근데 이 질병이 왜 위험하냐면 소만 걸리는 게 아니라 누가 걸려? 사람이 걸린단 말이야. 인간감호병이라고요. 그래서 인간감호병을 다른 말로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 소를 섭취한. 그래서 실제 2000년대 말에 어디에서 이 광우병이 창궐했냐? 창궐까지는 아니고, 그치, 창궐했지. 소끼리는 미국에서. 그래서 우리가 미국산 소를 약간 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광우병 때문에 그래. 캐나다하고 미국에서 이제 되게 많이 발생을 했거든. 일본에서도 좀 있었나? 기억이 좀 안 나네. 그러니까 미국산 소가, 그래서 지금도 미국산 소가 되게 싸고 우리가 즐겨 먹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한우를 즐겨 먹고 그 대체로 호주산 소고기를 먹는 거지. 호주는 청정이거든. 근데 미국 애들이, 근데 이거를 이제 원인을 막 따져봤지. 이 원인을 따져봤더니 미국 애들은 미국 사람들이 곱창을 먹냐? 소곱창? 아니면 뭐 사리곰탕, 꼬리곰탕 그런 거 먹어? 근데 우리는 먹잖아. 뭐 곱창도 먹고 선생님은 안 먹어. 근데 뭐 꼬리곰탕, 사골곰탕 먹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다 먹어. 안 버리고 다 먹어. 근데 이제 미국 애들은 뭐만 먹어? 고기만 먹어. 살코기만 먹더냐, 스테이크 막 그런 것만 먹고 그러거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 버리겠지. 그러니까 버리기 아까우니까 뭐냐? 한국에서 이걸 처먹네? 아싸 하면서 그걸 이제 팔려고 시도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다 못 팔잖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면 버리기 아깝잖아.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가공을 해. 소 내장이나 뭐 뼈 이런 것들을 가공. 어차피 탄단지 아니야? 무기염류 뭐 어쨌든 탄소, 수소, 산소, 뭐 질소인 뭐 그런 거잖아. 황 이런 것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배설물, 소만 했겠어. 뭐 돼지 이런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걸 가공을 해서 뭘 만들었냐면 사료를 만든 거야. 동물 사료를. 그래서 그거를 누구한테 먹여? 소한테 먹이고 미친 거지. 소가 소를 먹는 거야. 소는 풀떼기를 먹어야지. 초식 동물인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처음에는 개꿀 해가지고 이제 막 먹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지.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거의 이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 2008년도인가 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산 소를 이게 수입하는 거를 이제 그때 대통령이 찬성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지. 그때 이제 광우병이 창궐했을 때.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이제 기준이 있었는데 18개월 미만의 소는 그 증상이 없어. 변형 플라이온이 발견이 안 되는데 18개월 이상인 소만 발견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이상이 되는 소에서 어디서 발견되냐면 그 살코기. 그러니까 근육에서는 발생이 하지 않고 어디에서만 발생하냐면 내장과 뼈에서만 발생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뭘 먹어? 내장하고 뼈를 먹잖아. 그러면 선생님 미국산 소 안 사 먹으면 되죠. 그거는 아니지. 왜? 학교 급식으로 나올 건데. 갑자기 사골탕이 나오고 사골국이 나왔는데 그게 한우인지 미국산 소인지 어떻게 알아? 그 업자들이 싸면 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보편적인 어떤 국민 건강하고 이제 너무 배치가 돼서 그때 엄청 막 촛불 집회도 하고 해가지고 그때 그걸 막았지. 그러니까 그때 요구했던 거는 되게 단순한 거였는데 그게 뭐였냐면 아니 18개월 미만만 수입하자. 그러니까 모든 소를 다 수입하는 걸 우리나라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만 다 오케이. 나머지는 다 뭐 옆에 일본이나 대만은 18개월 이상은 안 되고 18개월 미만만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빡쳤지 그때. 그때 한번 그래서 이제 광우병 파동이라고 하지. 광우병 파동이 한번 일어나가지고 그때 이제 좀 굉장히 열받았던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무서워. 근데 이게 잠복 기간이 몇 년이냐면 10년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변형 플라이온으로 이제 일정 수치를 먹잖아. 그럼 10년 동안 괜찮아. 근데 갑자기 10년 후에 어때? 좀비 돼서 죽어. 왜? 뇌가 다 파괴되니까. 그 다음에 이건 열이나 그러니까 그 고기를 뭐 가열하거나 끓여 먹거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나머지 것들 있잖아. 바이러스는 좀 뭐 그럴 수 있는데 나머지 애들은 끓이면 다 뒤져. 생명체라서 생물이라서 뭐 끓이거나 뭐 하잖아. 그럼 다 죽어.
아니면 뭐 씻거나 하면 다 괜찮은데 얘는 유일하게 그런 게 안 통하는 애들. 그래서 굉장히 무서웠지. 지금은 이제 거의 발병을 하지 않는데 조심해서 이렇게.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광우병 말고 광 무슨 병이 하나 있냐? 걔한테 물리면 광견병. 자, 너희 바이러스한테 광견병 하나 써줘. 자, 바이러스에 선생님이 하나 빠진 게 뭐냐면 바이러스에 뭐를 써주라고? 광견병 하나 써주세요. 여기 있네. 여기 안 써도 되겠다. 쏘리. 광견병은 바이러스고 광우병은 변형 플라이온이라는 거. 요거 체크해주고. 그럼 실제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만 얘기해 줄게요. 실제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봐봐. 실제 문제는 자, 대표적으로 조금 어려운 거 이렇게 나와요. 자, 뭐 이런 벤 다이어그램이 하나 나와요. 이게 A고요. 이게 B고요. 이게 C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하냐면 자, 민용아 곧 쉰다. A하고 B하고 C는 자, 하나는 뭐냐면 파상풍이야. 하나는 홍역이고 하나는 무좀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파상풍이 뭔지 홍역이 뭔지 구분을 못 하잖아. 문제 자체가 안 풀려요. 그 다음에 얘가 기역이고 얘가 니은이고 얘가 디귿이야. 그럼 얘는 특징을 얘기하겠죠. 기역, 니은, 디귿을 특징을 막 써줘요. 그래서 쭉 나열해가지고 이제 보기. 자, 기역에 속하는 특징은 뭐고 니은에 속하는 뭐고 디귿은 뭔데 파상풍, 홍역, 무좀에 대한 설명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우리가 이걸 골라내야 된다고. 됐지? 연기 왔어.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뭐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문제 나중에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게 없으니까 이거 이제 풀어내면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질병과 병원체가 끝. 그러니까 원래는 단원이 두 개였어. 원래 방어작용이 어떤 책을 보면 참고서나 보면 질병과 병원체가 있고 그 다음에 면역작용이 있거든. 방어작용이. 근데 오늘은 먼저 이거 질병과 병원체가 이걸로 끝난다는 거.